우리가 따로 무엇을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살은 계속 찌고 또 체력은 뚝뚝 떨어져서 몸이 점점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진짜 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다들 간절하시지만 막상 이 퇴근하고 힘들게 일하고 나서 다시 헬스장까지 발을 떼기는 정말 저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진짜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하루의 대부분을 안 움직여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평소보다 활동량만 줄어들어도 단 2주 만에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빠지고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인 인슐린의 민감도까지 17%나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가느냐 마느냐보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내 몸의 대사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일상의 습관만으로도 근육을 지키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딱 3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 같이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8,000보를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8,000보는 헬스장에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 또 이동, 점심시간, 또 집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걸음수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이 관련 리뷰 논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른 사람들은 비만한 사람들에 비해서 하루에 약 150분 정도를 더 서 있거나 움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만한 사람들은 하루에 약 150분 정도를 더 앉아서 보낸다는 뜻이죠. 즉 격렬한 운동의 차이가 아니라 하루 동안 얼마나 덜 앉아 있느냐가 더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좀 덜 걷는다고 내 몸이 금방 그렇게 나빠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이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평소 하루 10,000보 이상 걷던 건강한 젊은 남성들이 활동량을 1,300보 수준으로 줄이고 딱 2주를 지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몸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인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17%나 떨어졌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문제가 간이 아니라 근육에서 먼저 생겼다는 것입니다. 논문 그림을 보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기능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근육에서 포도당을 끌어다 쓰는 능력은 확실하게 감소했습니다. 즉 덜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근육이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2주 만에 다리 근육량이 줄어들고 심폐체력도 7%나 약해졌습니다. 겉으로 살이 크게 찌기 전인데도 몸 안에서는 이미 근육의 대사 기능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근육이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힘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동을 못하더라도 하루 8,000보 정도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 틈틈이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은 한 번에 최소 30분은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아주 짧게 나눠서 움직이는 것도 이 몸에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주고 있는다 하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운동 스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분 내외의 짧고 강도 있는 활동을 하루에 몇 번 나누는 방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런 짧은 움직임이 왜 중요할까요? 핵심은 우리 몸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논문 그림을 보면 1분 내외의 이런 짧은 고강도 움직임이면 근육 안에서 신호 경로를 자극해서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더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지방을 처리하는 효소들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대사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운동의 효율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거의 앉아만 있다가 운동만 따로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런 짧은 활동을 더해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반대로 평소 활동량이 너무 낮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선 걷기 8,000보와 더불어서 같이 하면 좋겠죠.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층을 계단으로 가야 한다는 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할 때나 점심 먹고 들어오실 때 혹은 퇴근 전에도 3층 정도만이라도 계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볼까 합니다. 세 번째는
번째는 이 충분한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량이 잘 보존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일상적인 활동만 했을 때는 근육량 유지가 한 30% 정도가 유지된다고 설명이 되었고,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는 근육량 유지의 한 55% 정도를 차지했고, 활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 했을 때는 근육량 유지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활동을 하면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같이 가야지만 근육량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즉, 하루 전체를 나누어서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기초 대사량은 결국 우리 몸의 근육량, 정확히는 제지방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것은 딱 3가지인데요. 하루에 8,000보를 꾸준히 걷고, 짧게라도 나눠서 열심히 계단을 오르고, 매끼 단백질을 빠지지 않게 챙기는 것, 이 3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또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몸의 기초를 바꾸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5분만 걸어보시고 3층 계단을 올라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저도 이 방법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바뀌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